진짜. 자, 헌재 분위기 얘기해 주셔야 돼요. 헌재 지금 기각서를 내가 기자들한테도 쓰지 말라 그랬어. 왜냐면 자꾸 저게 나오면 네. 정말 기각되는 거 아니야? 아니,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많이 불안해하죠. 네. 그래서 전국구가 있어 참 다행이야. 우리가 이게 기각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명백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뭔 기각이야. 씨. 저는 뭐 오히려 좀 헌재에 대해서 얘기를 좀 세게 하는 편이에요. 예. 헌재가 좀 약간 눈이 벼랑을 레이저 쐈어. 네, 왜냐하면 그래야 헌재가 자꾸 저쪽에 안 끌려가거든요. 예. 일부러 전략적으로 끌려가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름 그런 것 같던데. 공정한 절차라는 것을 보장하면서 네. 저쪽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불평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전략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그렇게 보려면 몇 가지 결단을 해줬어야 돼요. 예. 하나는 나온다고 했던 증인이 안 나왔을 때 걔를 바로. 취소해줘야 돼요. 다시 날짜를 잡아주면 안 돼요. 근데 8일 날 헌재에서 지난주 수요일 날 네. 입장을 밝혔어요. 기각 뭐 2명 기각설 근거 없는 거다. 예. 얘기하지 마라. 네. 그랬거든요. 그다음 9일 날 심리하면서 계속 끌어대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 하면서 쓸데없는 거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그 시간 끌지 마세요. 이런 투로 강일원 재판관 주심 이정미 재판관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정미 대행이. 거기다가 이제 고영태가 계속 안 나왔는데 고영태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직권으로 취소해 버렸습니다. 목요일 날. 예, 더 이상 증인신문할 필요가 없다. 안 나오면은 더 이거 가지고 끌 수 없다. 처음 있는 질문.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김기춘이 나오겠다가 했다가 갑자기 몸이 불편하다 그래서 20일 날로 옮겨줘요. 예, 2월 20일 날로. 예. 근데 김기춘이 안 나오겠다고 한 거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김종덕이라는 사람은 같이 나오는데 예.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에요, 둘 다. 예, 김종덕 전 장관. 예, 정 장관하고 김기춘은.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같이 나와서 진술이 서로 부딪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았는데 그러니까 김기춘은 갑자기 몸이 아프다 그러면서 피한 거지. 피한 거거든요. 아, 대면적.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대질신문. 네. 그래서 피한 건데 누구나 봐도 그걸 알 수 있는데도 날짜를 다시 잡아주더라고요. 김기춘을 신문할 수 있게. 계속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헌재가 해왔었거든요. 물렁물렁하게. 예,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 우리 박 변호사, 네. 아니 박 의원 같은 분이 변론 종결 날짜를 정해라, 네. 정하자 이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안 하고. 소추 의원이 두 가지를 요구했죠. 예. 나온다고 했다가 증인이 안 나오면 다시 날짜 잡아주지 말고 직권으로 취소할 거냐 확답을 달라. 확답 못 주겠다. 7일 날 기일 날 그렇게 얘기했고요. 예. 두 번째로 대통령 나온다 만다 얘기가 많은데 그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명확하게 대통령 나올 수 있는 날짜 딱 찝어주고 안 나오면 안 나오면 기각해라. 안 나오는 거다. 걸로 그렇게 해달라. 그것도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공정하게 하는 척하는 모양을 만들고 싶은 그럴 거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에서 뭔가 또 이견도 있었던 그렇지. 것 같아요. 그럼 예, 방침 예. 확실하게 한번 정하기에는. 근데 아.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7일날 기일 끝난 다음에 8일날 회의를 열어서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일날 굉장히 센 멘트와 증인에 대한 직권 취소가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9일 날도 갔었잖아요. 네, 갔었어요. 헌재 갔었죠. 예. 그날 느낌이 좀 틀려졌나요?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증인 신문을 길게 하는 것을 굉장히 끊어서 아하. 그거 다 중복되니까 하지 마. 아까 했던 질문이야. 검찰에서 이미 인정했던 거고 조서를 다시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를 다 사실대로 작성된 걸 인정한 부분이니까 넘어가. 이런 식의 소송 지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 예.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영태가 안 나온다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다시 신문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예. 아 됐다.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직권으로 취소를 해버렸어요. 예. 그럼 바뀐 거네, 그걸. 분위기가 좀 속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대리인단 전원 사퇴 아니에요. 그거하고 대통령 출석. 출석. 대통령 출석한다면서 질질 끌고. 예. 딱 그거 두 개죠. 지금 남아있는, 네. 남아있는 변수가. 대리인단 사퇴는 뭐 큰 변수는 아니고. 대리인단 사퇴는 25조 이하. 예. 네. 국가기관은 나올 수도 있고, 대리인은 네. 선임할 수도 있고. 근데 할 이제 수도 있다. 지금처럼 물렁물렁한 상태라면 대리인이 다 사퇴했을 때 공정성이라는 이유로 저쪽이 변호사 선임할 시간을 어느 정도 줬을 것 같은데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사퇴해도 아마 기간을 거의 안 주든지 네. 아예 안 주든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월 9일 날 네.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네. 피청구인 측 대리인,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어땠어요? 좀 시끄럽고 그 똥줄 타는 표정이 아니면 얼굴이 호였어?
근데 이거죠. 전에 2월 7일 날 증인을 8명 대폭 받아들여줬잖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국회 측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공정한 거다. 아하. 오히려 막 헌재를 비난하고 예. 대통령 측한테 끌려갔다라고 이미 상당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다 보니까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그래도 항의를 생각만큼 못하는 이미 자기네들 쪽 얘기를 많이 들었다. 증인을 15명 했는데 8명 받아줬으니 예. 9일날 세게 이정미, 강일원 주심이 얘기를 해도 별로 항의를 못하고 예, 예상했던 만큼. 예.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런 게 있었을까? 그쪽도 느꼈을까? 그러게 뭐 아마 작전 회의를 또 할 거예요. 2월 9일 날 헌재에서 핵심적인 또 명령을 하나 하는데요. 23일까지 주장을 다 정리해서 제출해라. 오, 예. 23일까지, 그러니까 22일까지 기일이 잡혀 있는데 그렇죠. 예. 23일까지 최종적 서면을 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그 얘기는 22일보다 더 늦어진 예. 기일은 웬만하면 안 잡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끝났네, 그 말 한마디로. 이게 일종의 아까 대통령 출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간접적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얘기를 하면 일반 법정에서 만약에 저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재판부는 23일까지 변론 종결을 하고 예. 그 뒤는 무슨 다른 증거 주장이나 증거를 내거나 주장을 하더라도 예.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닌 한 이제 절대 안 받아들이겠다. 소송 지연으로 간주하겠다. 그런 의사를 명확히 맞습니다. 표명한 거예요. 예. 예. 아니, 보통 재판이 시작되면 일반 형사재판은 시작하면서 양측, 검사, 그 다음 변호사 놓고 그런다면서요. 자, 지금 재판 시작합니다. 이제 증인 받아들이고 증거 받아들이면 추가로 되는 건 안 받아요. 이러면서 시작한다면서요, 증인도. 준비기를 이제 준비기일에서. 충분히 거쳤으면 보통 재판 그렇게 진행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재판도 준비기일 거의 한 달. 참여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증인 증거를 다 내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간추렸죠, 그때.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 워딩을 좀 직접적으로 2월 9일 날 있었던 워딩을 좀 소개해 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리라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럼 겁니다. 두 가지 입장을 얘기를 다 했네, 이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보였는데 다만 박 대통령 측 예.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이 현재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상의해 보려 한다. 예. 이런 뉘앙스의 자락을 얘기를 깔았구만, 또. 자락을 상의해 깔았어요. 보려 한다. 예. 그럼 상의하겠다도 아니고. 상의해 보겠다. 상의해 보겠다. 예. 정규제 TV에서는 현재 출석 안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입장을. 근데 3월 13일 뒤로만 늦출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광화문 한복판에서 빨개 벗고 춤을 추라라도 출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 그러면 자 23일 한번 해줘봐. 이거 기사 나가고 얘기 나가도 몰라. 자, 23일까지 뭘 내라고 그랬다고요? 최종 서면을 정리해라. 주장을 최종적으로 주장을. 정리해서 서면을 내라. 최종 서면을 내라.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안 받겠다는 뜻이 첫 번째. 일자를 좀 잡아줘봐요. 그러면은 23일 날 받아. 23일이 수요일이거든요. 네. 아니 23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예, 받아. 그러면 그거로 그다음 뭐 해? 그러면 더 이상의 어떤 증인 신문이나 예. 증거 제출 이런 건 안 그렇죠. 받겠다는 안 뜻이 하는 되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그다음 절차. 그 다음 절차는 최후 변론을 한번 잡겠죠. 짧게. 짧다는 거는 간격이 짧게. 이틀이나 3일 사이로. 예. 일주일 간격으로 안 하고. 23일이 목요일이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이나 정도 27일이나 28일쯤 예. 최후 변론을 할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최후 변론할 기회를 주고 막 가슴이 떨려. 예. 그 다음에 일주일에서 2주일 있으면 선고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딱 맞아요. 자, 그때 내부적으로 그럼 좀 여유 있게 해서 최후 변론을 예. 28일쯤 한번 보시죠. 예. 28일쯤 보고 그럼 28일까지서부터 보고 선고문을 쓰면서 표의가 들어가 아니면 표의가 끝난 다음 선고를 들어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설이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예. 현재 내부의 논의 과정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평의를 하면서 의견을 모아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하나 들리고요. 그게 내부 회의가 있고. 예. 최 누구죠 이 양반이? 오랜만에 최강 변호사의 주장이었어요. 계속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면서 평의를 하고.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 빨대가 있어. 그러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절차를 1주에서 2주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예. 오늘 2월 9일 날 연합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예. 두 가지 버전을 쓸 것이다. 기각 하나 인용 하나. 예.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미 다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미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두 가지 번호 쓰고 손만 드는 거죠. 그래서 정하는 날에. 예, 정하는 날 하루 잡. 우리 평이 언제 한다. 이날 손만 든다. 아, 평의도 대외적으로 공개해요?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우리끼리 그래. 모여서 현재 여덟 명이서 재판관께 대해서 한다. 2개 놓고 자 뭐 할래 너. 난 이거 그래 오케이. 이거 한다는 그거로 거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용 기각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재판관들이 자기 입장을 다 써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예. 회의 같이 이제 모여서 하는 게 평의란 말이에요. 예, 평의. 예. 근데 평의를 할 때 자료가 있어야지 평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자료를 1차 자료나 2차 자료 수준을 놓고 하느냐?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마지막 예. 결정문 쓰는데. 계속 회의하는 식으로 그렇지만, 진행되면 예.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상 소위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판결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헌재 정확한 명칭은 결정문인데. 헌재 결정문. 예. 헌재 결정문을 사실상 다 써놓고 예. 가완성을 다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 어느 걸 택하실 건지 말씀하시라. 그거 이제 서열 낮은 재판관부터 얘기하게 되거든요. 예. 나중에 된 사람부터. 나중에 나이가 아니고 예. 연수원 기수도 아니고 예, 예. 그럼 이정국이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쭉 해갖고 예. 이제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저기 기각 의견의 요지는 이런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어? 인용 의견의 요지는 이런 걸로 정리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 나는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그럼 자기 보충 의견을 자기가 내잖아요. 그때 써갖고 왔어야 돼요 이미. 그 마지막 평의할 때? 마지막 평의 때는 그걸 써가지고 와서 자 나는 요걸 써왔는데 지금 나와 있는 요 안에는 요만큼이 부족하는데 요 패러그래프만 좀 더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그거만 조합하면 딱 끝나는 거지. 그것만 조합하면 자 그럼 28일 기준으로 한번 봐요. 28일이 최후 변론이라고 그래. 정확한 용어가 뭐예요? 최후 변론이라고 보통 합니다. 최후 변론. 최종 변론 내지는 최후 변론. 최종 변론을 28일 날 하면 평의를 언제쯤 할까? 두 가지 설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지금 계속 그 써나가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두 가지 설은 방법인데요. 예, 방법. 계속 이제 종교를 해놓고 나서도 회의를 계속하는 거죠. 의견을 모아나가는 회의를 계속하는. 그래서 결정문을 두 개를 쓴 게 아니라 계속 회의하면서 하나로 결정문을 쓰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예. 통진당 해산 때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두 개의 형태로 정리해 놓는 거예요. 아, 인용과 기각. 야, 예. 이거 그래서 이제 선택하게 좀- 한 다음에 선택하면서 추가할 내용, 뺄 내용을 얘기하고 그러면 시간이 좀 빨리 걸리죠. 빠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최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방법일 것이다라고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다 예측한다는 섞여 거예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간에 연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예. 다른 사건들 다 빼놓고 지금 주말까지 출근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회의 자료를 매번 만들고 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쟁점을 정리하는 서면을 매번 만들어 놓고 있었고 그럼 매번 정리할 때마다 사실 인용이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게 계속 내용이 순간순간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현재는 인용 기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쟁점별 양쪽을 사실관계를 주자. 정리하고 사실관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회의를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면 예를 그걸 들면 예측을 해달라는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회의를 한번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러이런 사실관계가 지금 이런 증거로 인정이 됐으니 나는 예. 이건 맞는 것 같다. 탄핵 사유로 인정하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내 생각에는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런 의견들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쭉 쟁점별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쟁점별 정리를 모아가지고 다수의 의견은 예를 들면 이 쟁점, 이 쟁점, 이 쟁점에서 그러니까 1번이 그렇게 뭐 판단이 있었죠? 그때 되니까. 국민 2번은 언론 자유 침해. 다 잊어먹었다. 저도 그렇게까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예. 하여튼 4번이 제일 중요한 세월호. 네. 5번이 원래 법률 위반, 법률 위반인데 뇌물이었는데 예, 그걸 없애버렸다면서요. 아니 헌법 위반으로 평가를 달리하는 걸로. 헌법 위반으로 다섯 가지 사유는 그대로 있는데 예. 5번이 원래 법률 위반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5번 그대로 있대. 헌법적 차원에서 판단해달라. 판단해달라. 이 형법 차원에서 유죄냐 예, 무죄냐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법률적 차원에서 헌법적 차원에서. 헌법적 차원. 법률 차원으로 가자면 뇌물죄의 구속 요건에 이게 맞느냐. 그걸 따지는 거고요. 예. 헌법 차원으로 가자면 대통령이 이런 의혹에 쌓여서 이런 사실관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게 잘하는 짓이냐. 이런 걸 따져본다.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냐 예, 하면은 시킬 거냐. 그렇죠. 예, 그리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생명 존중의 의무를 그렇죠. 위반한 거. 예, 예.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이거에 대해 보면 대통령이 계속 직을 수행하는 게 맞냐? 아니냐. 아니냐. 예, 그렇죠. 그 계속 그걸 의논을 합니다. 해간다는 예. 거지. 5개 항목에 그렇죠.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세월호 그 관련 부분을 예를 들면 법률적 차원으로 한다면은 그럴 때는 이제 과연 직무유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헌법의 위반. 네, 대통령이 그때 그러면 보고를 받고도 상황실에 안 뛰어내려가고 관저에 자빠져 있었던 게 그러면 맞는 거냐 이런 것만 보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은 그래도 계속 드나들었으니까. 네. 그러면 28일 날 끝났어. 평의도 한 일주일 안에 끝나나요? 지금 그러니까 최강욱 변호사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의 공통점이 예. 지금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특별히 뭐 더 끝나고 나서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빠르면 예. 뭐 일주일 안에도 정리는 가능하다. 그렇죠.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예. 그럼 3월 13일 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보통 이제까지 목요일 날 선고를 했어요. 네. 목요일 날 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무슨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관행이죠. 뭐. 관행. 관행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 3월 13일이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3월 13일까지예요. 그렇죠. 근데 3월 13일이 월요일이야. 네. 그럼 그날 선고할 수도 있다. 그날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그렇게 하는 건 좀 너무 자규적이니까 그 전주에 할 거예요 아마 한다면. 그 전주에. 네. 예. 8, 90 그러면은 중에 할 거지 8, 90 중에. 그럼 2월과 3월 날짜와 요일이 똑같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럼 28일이 끼었으니까. 예, 28일 꼈으니까 47, 28 그것도 그런 것도 계산하네. 씨. 그냥 하다 보니까 똑같아진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러면은 3월 9일이 목요일이에요. 네. 3월 9일 날 목요일 날 선고를 하면 대통령 선거는 4월 26일이야. 5월 10일 날 못 해요. 5월 10일이 수요일이거든. 네. 그리고 5월 10 전주는 연휴가 쫙 껴 때문에 안 있고. 되고. 예. 그래서 그런 대통령 선거 4월 26일 이걸 계산했고 나는 3월 13일 날 하지 않을까 싶어. 그럼 3월 13일 날 하면 5월 10 전에 일주일 동안 연휴니까 증검다리를 끼웠으니까 이 증검다리 때 충분히 놀고 머리 식히고 충분히 토의해보고 5월 10일 날 누구를 찍을지 결정해라. 헌재가 이런 것까지 판단해 주지 않을까? 아니 사실은 뭐 헌재 입장에서는 예. 60일 내에 선고해야 된다는 그것도 감안해서 선고 날짜를 잡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이번 경우에는. 예, 그래서 5월 9일 날 하면 무조건 4월 26일인데 그러면은 보름이 날아가요. 그렇죠? 보름에 허공에 떠오르 45일 안에 선고를 한 거거든요. 네, 너무 4월 짧잖아요. 26일 너무 짧잖아요. 너무 짧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5월 10일 내가 5월 10일을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 선거 날짜로. 예, 선거 날짜를. 다 4월 26일 주장하는데 내가 달리봉도사냐? 나는 5월 10일이다. 왜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가? 전 애초부터 5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근데 그 기사는 안 나고 내 기사만 나오지.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베스트한 그 예측을 한 건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출석, 음. 또 대리인단 전원 사태, 예. 장난질을 시작하면. 증인에 대한 엄청난 신청 및 거기에 대한 강력한 공격, 이런 변수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 평의는 3월 13일까지 끝나고 선고는 그 뒤로 밀려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애초에 저희들이 불안해하는 7인 체제에서 평의가 돌아가는 것도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고 이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방송 듣고 네. 정부 듣고 걱정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토요일 날 촛불에 좀 고생스럽더라도 어차피 14번, 15번 다 나온 거예요, 이제. 다 이제 다 했으니까 한 두세 번만 더 나오시면 돼요. 한 두세 번만 더 나오면 돼, 진짜. 좀 많이 나온 나와주세요. 김에 나오시라고 이게 아니 250만 300만 들으면 뭐 하냐고 250만 300만이 해외 동포 여러분 그 비행기 타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지역에 흩어지지 말고. 2월 25일이 진짜 중요한 날 같습니다. 우리 집회. 진짜. 자, 헌재 분위기 얘기해 주셔야 돼요. 헌재 지금 기각서를 내가 기자들한테도 쓰지 말라 그랬어. 왜냐면 자꾸 저게 나오면 예. 정말 기각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많이 불안해하죠. 예. 그래서 전국구가 있어 참 다행이야. 우리가 이게 기각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명백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뭔 기각이야. 씨. 저는 뭐 오히려 좀 헌재에 대해서 얘기를 좀 세게 하는 편이에요. 예. 헌재가 좀 약간 눈이 벼랑을 레이저 쐈어. 네, 왜냐하면 그래야 헌재가 자꾸 저쪽에 안 끌려가거든요. 예. 일부러 전략적으로 끌려가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름 그런 것 같던데. 공정한 절차라는 것을 보장하면서 예. 저쪽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불평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전략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그날 느낌이 좀 틀려졌나요?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증인 신문을 길게 하는 것을 굉장히 끊어서 아하. 그거 다 중복되니까 하지 마. 아까 했던 질문이야. 검찰에서 이미 인정했던 거고 조서를 다시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를 다 사실대로 작성된 걸 인정한 부분이니까 넘어가. 이런 식의 소송 지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영태가 안 나온다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다시 신문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아 됐다.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직권으로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럼 바뀐 거네. 그걸 분위기가 좀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대리인단 전원 사퇴 아니에요. 그거하고 대통령 출석. 대통령 출석한다면서 질질 끌고 네. 딱 그거 두 개죠. 지금 남아있는 변수가. 대리인단 사퇴는 뭐 큰 변수는 아니고 대리인단 사퇴는 25조 이하. 거기에 그렇게 보려면 몇 가지 결단을 해줬어야 돼요. 하나는 나온다고 했던 증인이 안 나왔을 때 걔를 바로. 취소해줘야 돼요. 다시 날짜를 잡아주면 안 돼요. 근데 8일 날 헌재에서 지난주 수요일 날 입장을 밝혔어요. 기각 뭐 2명 기각설 근거 없는 거다. 얘기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다음 9일 날 심리하면서 계속 끌어대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 하면서 쓸데없는 거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그 시간 끌지 마세요. 이런 투로 강일원 재판관 주심 이정미 재판관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정미 대행이. 거기다가 이제 고영태가 계속 안 나왔는데 고영태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권으로 취소해 버렸습니다. 목요일 날. 더 이상 증인 신문할 필요가 없다. 안 나오면은 더 이거 가지고 끌 수 없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김기춘이 나오겠다가 했다가 갑자기 몸이 불편하다 그래서 20일 날로 옮겨줘요. 2월 20날로. 근데 김기춘이 안 나오겠다고 한 거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김종덕이라는 사람은 같이 나오는데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에요, 둘 다. 김종덕 전 장관. 전 장관하고 김기춘은.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같이 나와서 진술이 서로 부딪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았는데 그러니까 김기춘은 갑자기 몸이 아프다 그러면서 피한 거거든요. 대면적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대질신문. 그래서 피한 건데 누구나 봐도 그걸 알 수 있는데도 날짜를 다시 잡아주더라고요. 김기춘을 신문할 수 있게. 계속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헌재가 해왔었거든요. 물렁물렁하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 우리 박 변호사, 아니 박 의원 같은 분이 변론 종결 날짜를 정해라, 정하자 이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안 하고. 소추 의원이 두 가지를 요구했죠. 나온다고 했다가 증인이 안 나오면 다시 날짜 잡아주지 말고 직권으로 취소할 거냐 확답을 달라. 확답 못 주겠다. 7일 날, 2일 날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 나온다 만다 얘기가 많은데 그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명확하게 대통령 나올 수 있는 날짜 딱 찝어주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해달라. 그것도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공정하게 하는 척하는 모양을 만들고 싶은 그럴 거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에서 뭔가 또 이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방침 확실하게 한번 정하기에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7일 날 기일 끝난 다음에 8일 날 회의를 열어서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일 날 굉장히 센 멘트와 증인에 대한 직권 취소가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9일 날도 갔었잖아요. 네, 갔었어요. 헌재 갔었죠.